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원전 수출 독소 조항에 걸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괜찮을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76배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적자를 기록해서 4년 연속 영업이익입니다. 2022년에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참고로 영업이익률은 6%에서 7%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2025년 실적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지요.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됩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은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2분기 매출과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고 중간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해서 ROE가 낮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물론 황금거북이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3년 평균 130% 수준인데요. 그리고 유보율이 많이 낮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아쉬운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계 업종에 속해 있는데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40조의 대형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주로 보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파란불입니다. 재무제표도 아쉽고 재무 안정성도 아쉽고 ROE도 역시 아쉬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5년 동안 3차례 유상 증자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시장 주도 주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전기가 필요한 시대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차트도 그래서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2025년에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기후를 보겠습니다. 1962년 현대 양행으로 설립되어서 두산중공업을 거쳐 2022년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전기화와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전력 수요 성장에 대응하여 수소 발전, 원자력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 기후를 보면 미래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7% 지분을 보유하고 있겠죠. 외국인 역시 배당이 없음에도 23% 투자 중입니다. 최근 수출 금액은 상승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79%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분을 23% 투자하는 중인가 봅니다. 다만 두산밥켓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2025년에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기계 업종은 연구개발 투자가 중요합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보면 2%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도 2025년 반기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입니다. 원자력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도 훌륭합니다. 담수화 플랜트 시공 능력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두산중공업입니다.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약점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재무제표가 조금 아쉽습니다. 두산밥켓 의존도가 높습니다. 최근 정책에 수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규제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경쟁사 한전기술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은 설계 중심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트레이딩 중심이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조 및 시공 역량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한전기술은 안정적인 공기업이라는 강점과 전력망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켓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경쟁사 중 GE와 시멘스는 자본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의 주주라면 주식 담당자와 주주총회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의 장기적인 전망을 물어볼 것입니다. 북미 및 유럽 시장 진출 제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로 인한 매출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SMR과 가스터빈 사업의 본격적인 수익 창출 시점과 매출 기여도를 물어볼 것입니다. 장기 성장 동력이지만 지금은 초기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두산밥켓의 피크아웃 우려로 재무 건정성 영향을 물어볼 것입니다. 두산밥켓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체 수익원 확보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을 매각해서 2,90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된 금액을 SMR을 등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를 매각한 것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인 자금 투입이 되는 SMR 소형 원자로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수익은 언제쯤 뉴스에서 볼지 기대가 됩니다. 원전 불공정 계약이지만 기업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시장에서 생각하나 봅니다. 2025년 8월 21일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을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주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은 PER과 PBR을 기록합니다. PER은 100배 수준을 기록 중이지요. 참고로 PBR은 2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원전 불공정 계약 이슈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졌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고점 대비 겨우 15% 빠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황금 거북이는 저평가 구간을 37,000원부터 45,000원 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물대는 55,000원에 있어서 여전히 기존 투자자들은 수익 구간일 것입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미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은 단기 과열을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황금 거북이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상승 추세이고 이익은 4년 연속 기록 중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조금 불안하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이 없어서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점수가 나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도 아쉽습니다. 미래 성장성은 높지만 ROE가 다소 아쉽습니다. 황금 거북이 기준으로 투자 점수는 3점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많을 때는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그랬고 2차전지 주식들도 그랬습니다. 뜨거울 때는 관심만 갖는 것이 안전하죠. 황금 거북이는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보류 의견입니다. 저는 배당 주식 투자자이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투자 보류 의견이지만 두산 밥켓은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예전에도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될 때 분석을 한 번 더 해볼 계획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두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 투자자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